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이 정치권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신속하게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재난 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재난 지역 선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의 장비 인력 지원, 또 자원봉사 인력 투입 같은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신속하게 선포가 돼야겠죠? 네, 신속하게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로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을 보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선포한 게 아니고 국고가 지원되는 대상이 되는 피해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 관련된 규정에도 충분히 이제 부합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아마 대통령이 이제 곧 귀국하시자마자 그 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 출석할 예정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됐다고 그래요. 일단 지금 호우 피해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 그 마음을 어떻게 정치권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일단은 상임위에서 뭐 정쟁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들이 국가의 책무이자 정치권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 여야의 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길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로 여야의 한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 여야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호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뭐 어떤 이 호우 피해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좀 재빠르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지 이 자체 호우 피해 대응에 대해서 정쟁으로 이끌어지는 것들은 좀 삼가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상임위는 중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조금 전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순방 중인 폴란드 현지에서 이 수해 소식을 전해 듣고 화상 연결로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챙겨봤습니다만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병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지원 상황을 점검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예, 지금 모습은 이제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이동하면서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졌는데 지금 보면은 야당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를 갈 게 아니고 당장 귀국해서 그 상황을 살피고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이 납득이 가지가 않는 게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국무총리라고요.
그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 그 안전부 장관이고 그러면 총리하고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무조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렇게 화상통신 시스템을 깔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웬만하면 지금 줌으로도 아직까지도 회의한 경우가 많은데 예. 도대체 언제적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 자연재난 선포가 10번 있었고요. 예. 사회재난 선포가 3번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해외 순방 중인데 뭐 자연재난 터졌습니다. 사회재난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귀국을 했어야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대착오적인 비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야당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을 법으로 지킵니까?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분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생각은 마음이지요. 사람이 마음이지 법적으로 따져서 법적으로 나는 거기에 조문에 내 책임이 없어 총리가 책임지게 돼 있어.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보는 것은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굳이 우크라이나의 방문 자체가 김태희 1차장이 일정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정했다는 것도 의아하고 화상회의를 왜 이 국민들이 5성 지하차도에 갇혀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1만여 명이 대피를 하고 있고 비폐가 계속되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왜 국민들의 이 안위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합니까? 화상회의는 젤렌스키랑 해야죠. 죄송하다. 지금 국민들 죽어가고 있다. 미안하지만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귀국하겠다. 이게 법적 책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와달라. 야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집안에 지금 사고가 났는데 아니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가 있는데 화상으로 전화해서 와이프 아내한테 괜찮아? 좀 내가 조치 다 해놓을 테니까 내가 좀 바빠서 그래.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모든 일에 경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예. 총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할 정도인지 이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길을 막고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정도 가지고라뇨. 국민들이 지금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이 길바닥에 있는데 이 정도 일이라뇨. 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나서 반러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데 그런 그게 부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민주당이나 국민들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국민들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지금 정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대통령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어떤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영주 대변인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대통령이 더 큰 국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일주일 동안 나라를 비운 겁니까? 뭐 금방 이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하루 이틀 그걸 갖다가 빨리 땡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족들도 그런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이제 대통령의 마음이야 다를 바가 없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을 했죠. 자,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생즉사, 사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순방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정도로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방문 과정도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방문은, 우크라이나 방문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것이 아닌가. 명분이라고 하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의한 침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막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방을 한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간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저런 재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주요 정상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바이든도 방문을 했고 기시다도 방문을 갔다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실리적인 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전쟁이 곧 끝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그너 사태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계속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재건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여러 가지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명분으로나 실리나 아주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생즉사, 사즉사, 정신을 언급하면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상당한 국가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게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자, 대통령과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방문을 피할 수 없다, 아니면 방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젤렌스키가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가서 만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하지만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뭐 젤렌스키가 본인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 가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젤렌스키에게 미안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호우로 죽어가고 있다. 내가 좀 미안하지만 화상회의하고 내가 이번에는 한국으로 조기 귀국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좋았을 법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외교적으로도 실리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자체에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이야기, 평화적 이런 여러 가지 인도적 평화적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결국 러시아와 어떤 각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반러 정서를 더 높이 했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 자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우리 16만 교민과 160개 기업에 있어서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가 돼서 그 만남을 추진했는지라는 점들에 있어서는 좀 우려의 눈길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호우 피해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치고 나서 거기에 젤렌스키를 만나면서 러시아의 외교적 관계도 각을 세우는 여러 가지 여건을, 함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그냥 안 가도 됐을 법한, 화상회의로 끝내도 됐을 법한 일인데 왜 갔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저런 문제는 화상회의로 끝나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고, 말씀대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있겠죠. 거죠.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사정이 이러니 무슨 간략한 얘기들을 하고 나중에 방문을 일정을 다시 잡겠다, 죄송하다, 이 정도 뭐 젤렌스키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에서는
물론 뭐 수혜 부분도 수혜 부분이지만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학폭 가해자가 부잣집 아들이면 학폭이 나쁘다고 말도 못하겠습니까?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잖아요. 단적으로 베트남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에 우리나라 그 국군들이 얼마나 많이 파병돼가지고 한참 그랬습니까? 예. 그랬던 베트남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 됐고요. 베트남 경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력이지 뭐 다른 나라가 뭐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전쟁에 있어서는 명분이 러시아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 잘못된 것인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와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겠죠. 양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가에 대해서는 안 될 부분들은 우리는 유일하게 세계 분단 국가입니다. 그렇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득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원하게 뭐 그런 분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내수 시장이 경제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안보 측면에서 남북관계 대치가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이 끊기면 경제가 휘청거려요. 미국과 일본과 다른 서방 국가와 다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늘 고민이었던 겁니다. 뭐 하나가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 면에서 봐서는 러시아와의 각을 세우면서 우크라이나에 진행하면서 서방과의 손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를 좀 가만히 두고 나면서 우리의 수출국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지, 이거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단박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를 만났다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비판의 여지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제 경제계에서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주는 피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이 많이 돼 있긴 하지만 대부분 현지 기업화, 현지 법인화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수출이 끊기더라도 현지 법인 내에서 이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재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벤트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은 경제를 위해서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뒤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왕이면은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우크라이나를 재건시키는 것이 그 국제적인 전반적인 그 인류의 그 명분에도 맞고 실리적인 그 측면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재건은요, 경제적 효과가 아주 미비하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수출 규모는요, 아주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도 계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가 계산들을 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도 앞으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